라오어의 무한매수법, 아마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TQQQ나 QLD가 떨어질 때마다 정해진 규칙대로 계속 사고 반등하면 수익을 챙겨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 방법으로 몇 년씩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하락장이 올 때마다 다시 관심이 커지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매일 가격을 계산하고 싸질수록 더 사고 반등할 때마다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정말 그냥 QLD를 꾸준히 모으는 것보다 유리할까? 그래서 같은 돈 4천만 원으로 라오어의 무한매수법을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12년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최종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략은 돈을 잃는 순간보다 돈이 놀고 있는 시간이 훨씬 무서웠고요. 반대로 시장이 가장 무너졌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무한매수법의 승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균 단가에서 갈린 게 아니었어요. 오늘 QLD 적립시, QLD 무한매수, TQQQ 무한매수를 같은 조건에 놓고 이 전략이 언제 강하고 언제 무너지는지 숫자로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짚을게요. 무한매수법은 라오라는 분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냥 빠질 때 사모으는 물타기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규칙이 딱 정해진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하는 것도 감으로 물타는 게 아니라 라오어가 정한 그 규칙 그대로예요. 룰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 돈을 40회차로 잘게 쪼개요. 그걸 매일 나눠서 하는데 평단보다 아래에 있으면 조금 더 담고 위에 있으면 덜 담습니다. 그러다 평단 대비 10%쯤 올라오면 한 번에 다 팔아서 익절하고 다음 사이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40회를 다 써버렸는데도 계속 빠지면요? 그땐 갖고 있던 물량의 4분의 1을 팔아서 총알을 다시 만듭니다. 이 정해진 규칙 전체가 라오어의 무한매수법이에요. 핵심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은 아예 신경 안 써요. 대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을 이용해 수량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출렁이는 레버리지 ETF에 쓰는 거고요. 많이 흔들릴수록 담을 자리도 많아지니까요. 솔직히 잘 만든 전략이에요. 5년, 10년씩 꾸준히 해오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나쁘게 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엔 아무도 크게 얘기 안 하는 대가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4천만 원을 들고 시작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리, 20대 직장인이고 투자에 큰 시간을 못 써요. 그냥 QLD를 매달 정해진 날에 사서 모읍니다. 계좌도 잘 안 봐요. 박 과장, 부지런합니다. 같은 4천만 원으로 QLD 무한매수법을 돌려요. 매일 아침 주문을 걸고 빠지면 담고 오르면 익절하고. 최 부장, 더 세게 갑니다. 같은 방식인데 종목이 3배짜리 TQQQ예요. 흔들림이 크니까 그만큼 크게 먹겠다는 거죠. 자, 이 셋을 비교할 때 함정이 하나 있어요. 최종 수익률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최종 자산은 기본이고 얼마나 깊이 물렸는지, 회복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가장 오래 물려있던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오늘의 진짜 주인공, 가장 무서운 순간에 현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리고 내 돈이 얼마나 오래 놀고 있었는지,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먼저 12년 전체를 돌린 결과부터 보죠. 무한매수는 쌀 때 담는다가 전부니까 당연히 그냥 사는 것보다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좀 뜻밖이었어요. 박 과장의 QLD 무한매수, 원금이 약 19배가 됐습니다. 12년 동안 19배면 훌륭하죠. 박 과장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아무 고민 없이 QLD를 사놓고 그냥 묻어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약 30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3배 최 부장은 더 극적이에요. TQQQ 무한매수, 이것도 약 19배까지 갔어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TQQQ를 그냥 사서 버틴 사람은요, 약 59배가 됐습니다. 부지런히 걸린 최 부장이 가만히 있던 사람의 3분의 1밖에 못 먹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무한매수는 목표 수익에 닿으면 팔고 현금으로 빠져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상승장이 길게 이어지면 그 빠져나온 현금이 다시 들어갈 자리를 못 찾고 계속 놉니다. 시장은 저 위로 가는데 내 돈은 익절해서 현금으로 앉아있는 거죠. 박과장 계좌를 12년 내내 들여다보면요, 평균적으로 세 돈 중 한 돈이 현금으로 놀고 있었어요. 최 부장은 그보다 더 했고요. 셋 중 하나가 항상 벤치에 앉아있는 팀으로 12년을 뛴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매수법의 가장 큰 비용은 손실이 아니었어요. 사지 않고 기다리는 현금, 이게 조용히 12년 내내 수익을 갉아먹고 있던 거예요. 그건 상승장이라 그렇지 하락장에선 무한매수가 이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 전략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최악의 타이밍, 2021년 시장이 꼭지였던 그 순간에 시작한 사람으로 다시 돌려봤습니다. 최 부장을 다시 따라가 볼게요. 처음엔 여유로워요. 한 회차 사는데 100만원, 조금 빠지네요. 100만원 또 담습니다. 더 빠지네요. 또 100만원. 평균 단가가 착착 내려가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이게 무한매수의 맛이지. 마음이 편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2022년 TQQQ가 꼭지에서 마이너스 80%가 넘게 빠집니다.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려면 이 무서운 구간에도 100만원을, 또 100만원을 계속 밀어 넣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잔인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이 빠진 순간이 가장 많은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최 부장은 결국 준비한 40회분을 전부 소진했어요. 4천만원을 다 넣은 거죠. 그런데도 바닥은 아직이었어요. 규칙상 현금이 떨어지면 보유한 주식의 4분의 1을 손해보고 팔아서 다시 총알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 부장은 이걸 그 하락장에서 8번이나 했어요. 낮춰둔 평균 단가로 손실을 8번 확정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통째로 바뀌어요. 무한매수의 진짜 시험은 계좌가 빠지는 걸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도 넣을 현금이 남아있느냐, 멘탈 싸움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현금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그 2021년 꼭지에서 아무 고민
고민 없이 QLD만 매달 적립한 김대리는요, 낙폭이 마이너스 40%에서 멈췄고 셋 중에 제일 덜 물리고 제일 앞섰어요. 부지런히 물탄 두 사람을 그냥 꾸준히 적립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이 하나로 모여요. 무한매수법은 사는 기술이 아니라 끝까지 현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여윳돈이 마른 순간 그 좋은 규칙도 거기서 멈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세금이요. 오늘 보여드린 결과가 세정 기준인데 무한매수는 계속 익절하기 때문에 세금까지 넣으면 차이가 또 달라집니다. 무한매수를 한다면 2배 QLD가 나을까요? 3배 TQQQ가 나을까요? 이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갈리는 질문이기도 하죠. QLD 2배는요, 빠지는 폭도 회복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해요. 대신 반등이 왔을 때 먹는 것도 그만큼 작죠. 한 사이클을 더 길게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최악의 타이밍에 시작한 케이스에서도 QLD 무한은 마이너스 60% 선에서 버텼어요. TQQQ 3배는요, 반등이 오면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신 깊은 하락에서 현금이 바닥날 위험이 훨씬 커요. 같은 2021년 진입에서 마이너스 76%까지 빠졌고 앞에서 본 그 8번의 강제 손절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결론은 어느 상품이 더 버냐가 아니에요. TQQQ가 더 많이 버냐가 아니라 내 현금이 먼저 바닥나느냐, 시장이 먼저 반등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3배는 그 싸움의 난이도를 두세 단계 올리는 거고요. 총알이 충분하고 오래 버틸 수 있으면 3배의 폭발력이 무기가 되고, 그게 아니면 3배는 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 하나는 풀어야 해요. 무한매수가 항상 지는 건 아니에요. 구간을 쪼개서 다시 돌려봤더니 옆으로 기는 횡보장이나 쭉 빠지는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무한매수가 그냥 거치를 이겼어요. 2018년 조정장에서도 2022년 폭락장에서도요, 덜 잃었고 낙폭도 더 얕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매수가 12년 전체에서 뒤진 건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난 12년이 하필 TQQQ가 59배 오른 역대급 상승장이었기 때문이에요. 무한매수는 쭉 오르는 장이 아니라 흔들리고 빠지는 장에서 빛나는 전략인 거죠. 그럼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평소엔 QLD를 모으다가 진짜 폭락이 오면 그때 TQQQ를 무한으로 켜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정확히 이걸 지지해요. 아까 그 3배 무한매수 언제 시작했느냐로 결과가 통째로 갈립니다. 2021년 꼭지에서 시작한 최부장은 원금의 1.4배, 연 7.8%에 그쳤어요. 그런데 똑같은 전략을 시장이 마이너스 50% 빠진 뒤에 시작했다면요, 2.4배가 됩니다. 마이너스 70%까지 무너진 진짜 바닥 근처에서 시작했다면 3.2배, 연 32.5%예요. 같은 종목 같은 규칙인데 시작 타이밍 하나로 결과가 두세 배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TQQQ 무한매수는 항상 켜두는 엔진이 아니라 폭락에만 꺼내는 무게에 가까워요. 평소엔 QLD를 조금씩 모으면서 총알을 아껴두고 시장이 진짜로 무너졌을 때 그 총알로 TQQQ 무한을 시작하는 거죠. 지난 편에 말씀드린 평소엔 낮은 배율로 가다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만 배율을 올린다는 그 얘기랑 똑같은 원리예요. 솔직하게 사실 마이너스 70% 폭락 뒤엔 TQQQ를 그냥 사서 버틴 사람도 3.4배로 셌어요. 반등이 워낙 컸으니까요. 다만 그 사람은 마이너스 74%를 다시 얻어맞았고 무한매수로 시작한 사람은 낙폭이 마이너스 55%로 더 얕았습니다. 그러니 폭락 뒤 한 방을 노리되 그 롤러코스터를 못 견디겠으면 무한매수로 낙폭을 줄이면서 담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시작은 폭락 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한매수법이 좋은 전략이냐 나쁜 전략이냐, 저는 그 질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질문은 하나예요. 계좌가 반토막 나는 순간에도 규칙대로 계속 살 현금이 나한테 있느냐. 있다면 무한매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꾸준히 적립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요. 결국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했던 건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아빠였습니다.